안녕하세요. IMQA 개발팀 데브옵스 개발자 양승훈입니다. 우리가 에러를 조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로그입니다. 저는 오늘 로그를 한 곳에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로그 통합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로그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목적과 이유, 로그 관제 시스템 구축에 사용한 ELK 스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로그가 수집되는 과정과 수집한 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를 삭제하지 않으면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한 로그 관제 시스템이 또 다른 에러를 발생시키는 본말 전도가 되기 때문에 로그 삭제 정책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사용하면 좋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로그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각 서버에 퍼져 있는 각각의 로그를 찾아서 보는 것이 너무 반복적이고 귀찮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그를 보려면 각각의 서버 IP, 서버 호스트, 서버 포트 등을 그때마다 찾아서 SSH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서버에 접근해서는 로그 파일이 어디에 생성되고 있는지 로그 파일의 경로를 알아야 했습니다. 테일이나 캣 명령어로 로그를 보는 건 너무 귀찮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일이 원하는 로그를 찾기에는 로그가 너무 많고 쉼없이 갱신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서버의 로그를 보려면 또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엔진엑스나 레디스 등의 다른 프로그램의 로그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한 곳에 모아서 조회할 수 있고 원하는 로그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도 있으며 로그를 편리하게 브라우저에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로그 통합관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로그 통합관제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귀찮고 반복적인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로그 관제 시스템의 도메인만 알고 있으면 각 서버에서 모여든 로그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로그 통합관제 시스템의 화면입니다. 시간대별로 로그가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수집되었는지 정리되고 로그 메시지는 물론 로그가 들어온 출처, 로그가 어떤 타입인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엘라스틱서치에서 강력한 검색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로그를 찾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저희 실제 서비스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OTE 서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해 놓은 서버인데요. 개발자분이 테스트 진행 도중 특정 로그를 조회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당시에는 로그 관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직접 SSH로 서버에 접근해 로그 경로를 찾고 터미널에서 로그를 조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이 검색 구문을 입력하여 쉽고 빠르게 원하는 로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 사용하는 문법은 KQL이라고 하는데 이는 로그 관제 시스템의 활용 목차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로그 통합 관제 시스템을 ELK 스택을 통해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ELK 스택이란 엘라스틱서치, 로그스태시, 키바나의 앞글자를 딴 ELK에 비츠가 더해져 ELK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미지는 ELK 스택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츠에서 로그스태시로, 로그스태시에서 엘라스틱서치로 데이터가 이동하고 키바나에서 엘라스틱서치를 참조해서 시각화하는 구조입니다. 각 모듈의 아래에 간략하게 역할이 적혀 있는데 비츠는 데이터 컬렉션, 즉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츠에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로그스태시는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앤 프로세싱, 즉 데이터를 결합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그스태시에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엘라스틱서치는 인덱싱 앤 스토리지, 즉 색인과 저장을 담당하고 마지막으로 엘라스틱서치를 참조하는 키바나는 어널리시스 앤 비주얼리제이션, 분석과 시각화를 담당합니다. 오늘은 키바나의 시각화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로그 통합 관제 시스템을 방금 설명드린 ELK 스택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ELK 스택은 오픈소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IMQA는 MSA 아키텍처로 여러 서버에 각각의 모듈이 나누어져 있고 ELK 스택은 여러 서버에서 로그 파일을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ELK 스택으로 수집한 로그는 어느 서버에서 들어온 로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ELK 스택은 로그 파일이라면 모두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운영 중인 모듈의 로그뿐만이 아니라 서버의 시스로그, 엔진엑스의 로그, RabbitMQ의 로그 파일이 존재한다면 수집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번 IMDev에서 모니터링 시리즈 1탄으로 소개되었던 스프링 부트 어드민으로 스프링의 로고는 수집이 가능해졌지만 노드에서 발생하는 로고를 조회하는 것은 여전히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ELK 스택을 사용하면 노드에서 발생하는 로고도 모두 수집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엘라스틱서치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검색 기능 때문입니다. 원하는 로고를 특정해서 찾을 수 있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엘라스틱서치는 무료 라이센스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로고에 대한 편리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엘라스틱서치에 저장된 로그는 키바나에 접속하기만 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로고를 조회할 때 필터를 적용하거나 조회 기간을 설정하는 등 편리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로그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LK 스택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저기 퍼져 있는 로그 파일을 파일비트가 수집하고 로그 스태시로 넘깁니다. 로그 스태시가 다시 엘라스틱서치로 로그를 넘겨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키바나가 엘라스틱서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파일비트 설정에서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뉘어 있는데 인풋에서는 파일비트로 인풋되는 로그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어야 하고 인풋으로 들어온 로그는 아웃풋에 지정된 로그 스태시로 다시 전송됩니다. 각각의 설정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풋과 아웃풋은 어떤 파일을 수집할 것인지, 수집한 파일을 어디로 전송시킬 것인지 설정합니다. 타입 설정은 파일의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시스 설정은 수집한 파일이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필드 설정은 사용자가 파일에 임의로 부여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어서 로그 스태시의 설정을 보면 역시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과 함께 보면 파일비트로부터 인풋된 로그가 엘라스틱서치로 아웃풋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스탯이 각각의 설정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은 역시 수집할 파일에 대한 설정, 그리고 수집한 파일을 전송시킬 것인지 설정합니다. 인풋 아래의 비트라는 설정은 이 비트로부터 파일을送신하겠다는 뜻입니다. 포트를 5044로 지정해 줌으로써 5044 포트에서 비트로부터 파일 송신에 대기한다는 뜻입니다. 아웃풋 아래의 엘라스틱서치 설정에서 호스트로 엘라스틱서치의 주소, 유저로 엘라스틱서치에 접속할 유저네임, 패스워드로 엘라스틱서치에 접속할 패스워드 및 코덱에서 파일 전송 형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중요하게 볼 부분이 바로 이 인덱스인데요. 인덱스는 쉽게 말해서 로그들의 묶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덱스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다음의 설정에서는 인덱스는 모두 IMQA로 시작하고 날짜 형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인덱스들은 키바나에서 데이터 뷰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로그 스탯이 설정해서 특정해 놓은 형식으로 인덱스들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덱스들을 여러 개 묶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데이터 뷰입니다. 데이터 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목차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바나가 엘라스틱서치를 참조할 수 있도록 키바나 설정에도 엘라스틱서치의 호스트 설정에 엘라스틱서치 주소를 명시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로그 통합 관제 시스템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로그들이 모여서 인덱스를 형성하고 인덱스들이 모여서 데이터 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 뷰는 인덱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엘라스틱서치에 저장되는 인덱스의 형식은 로그 스태시에 설정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덱스 형식을 모두 IMQA로 시작해서 날짜로 끝나는 형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fields id는 파일 비트 설정에서 지정한 fields의 id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최종적인 형태는 이렇게 IMQA OT26 웹 API 에러 날짜의 형식이 됩니다. 인덱스는 지정한 형식 그대로 엘라스틱서치에 저장되어서 로그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므로 최대한 직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키바나에서 데이터 뷰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네임에서 데이터 뷰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뷰는 특정한 인덱스 패턴을 가진 인덱스들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인덱스 패턴에 IMQA 와일드카드를 붙여주게 되면 어떤 인덱스들이 데이터 뷰에 묶이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IMQA OT의 뒤에 와일드카드를 붙여주게 되면 OT라는 데이터 뷰는 IMQA OT로 시작하는 모든 인덱스를 묶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데이터 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니컴이라는 회사에 속해 있고 어니컴이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찾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어니컴 회사에 와서 저를 찾으면 되겠죠. 데이터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의 로고는 인덱스에 속해 있고 로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인덱스들은 다시 데이터 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수집된 로고들을 조회할 수 있는 키바나 디스커버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바나의 디스커버 메뉴는 데이터 뷰들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직접 로고를 조회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먼저 수집된 로고들을 조회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 놓은 곳에 아까 만들어 놓은 데이터 뷰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데이터 뷰는 디스커버에서 드롭다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데이터 뷰에 따라 노출되는 로고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인덱스를 묶어서 만든 데이터 뷰인지에 따라 시각화되는 로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드는 로고 통합 관제 시스템 사용자에게 로고 메시지 이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로고 모니터링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필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측의 필드 목록을 보시면 필드 ID, 호스트, 모듈, 타입 등이 있는데요. 이 필드는 파일 비트에서 설정해졌던 필드 값들입니다. 이렇게 로고에 필드 값을 추가해 줌으로써 로고 메시지 외적으로 로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임의로 부여한 필드 값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ID는 로고의 종류와 출처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ID 값을 인덱스 생성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이 편할수록 인덱스를 관리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호스트는 로고가 수집된 서버가 어디인지를 명시해 주었습니다. OT26 서버는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카나리아 서버 중 하나입니다. 모듈은 로고가 어느 모듈에서 발생하였는지 명시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X의 로고를 수집한다면 모듈에는 엔진X라고 명시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입에는 로고 타입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필드는 파일 비트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속성이 아닌 빌트인, 즉 내장되어 있는 필드로서 로그 메시지 전체를 보여주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셀렉티드 필드에 메시지, 필드 호스트, 필드 모듈, 필드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선택된 필드들은 로고를 조회할 때 같이 노출되어 로고 통합 관제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호스트, 모듈 타입이 선택되어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한눈에 어느 서버에 어떤 모듈에서 수집되었고 로고가 어떤 타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하는 기간을 지정해서 로고를 조회할 수 있는 데이트 피커 기능입니다. 날짜 및 시간은 우측 상단의 캘린더 표시와 함께 last 15 minutes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달력을 클릭해보면 퀵 셀렉트 메뉴에서 지금으로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로고를 조회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mmonly Used에는 자주 사용되는 조회 기간을 모아놓아 클릭 한 번으로 1시간, 오늘, 일주일, 한 달 등의 조회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력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간을 지정하는 드롭다운이 노출되지만 달력을 클릭했을 때와는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력에서는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조회 기간이 지정된다면 여기서는 기간 조회의 기준점을 꼭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현재까지가 아닌 이틀 전부터 어제까지의 로고를 조회하고 싶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고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로고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조회하는 것 이외에도 원하는 로고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키바나 디스커버는 로고 통합 관제 시스템의 사용자가 원하는 로고를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은 상단의 서치바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치바에서 KQL이라고 하는 검색 언어를 사용해서 로고 검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KQL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KQL이란 키바나 쿼리 랭귀지에서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러면 KQL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QL을 사용해서 원하는 로고를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필드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드는 제가 임의로 부여한 대로 생성되어서 모니터링을 진행함에 있어 로고 메시지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필드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필드는 로고의 종류를 한 단계 더 세분화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발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손님이 와서 운동화 찾아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면 손님이 원하는 운동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운동화 찾아주세요 하는 것보다 빨간색 운동화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좀 더 찾기가 편해집니다. 빨간색 사이즈 260 운동화를 찾아달라고 요청받으면 방금 전보다 한층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로고와 필드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처음 들어온 메시지는 운동화 찾아주세요 였지만 빨간색 사이즈 260이라는 단서들이 필드로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실제 서비스 사례를 예로 들어 필드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키워드들을 파악해서 KQL로 변환하면 쉽고 빠르게 원하는 로고를 특정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로고가 수집된 서버를 필드 호스트에 명시하였고 로고가 발생한 모듈의 종류도 필드 모듈에 추가해 놓았습니다. 로고 메시지 자체에 포함된 정보는 로고 메시지 전체를 제공하는 내장 필드 값인 메시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서들을 KQL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KQL의 기본적인 문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필드는 검색 키워드의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이때 KQL에서는 와일드카드 사용을 허용합니다. 키워드의 앞뒤에 와일드카드가 붙으면 키워드가 포함된 필드가 모두 검색됩니다. 여러 필드의 값을 다중으로 검색해서 조건절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중간중간에 AN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까 운동화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KQL로 변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컬러와 사이즈라는 필드 값을 부여했다고 가정하면 이런 KQL 구문이 완성될 거예요. 컬러 필드 값에서 빨간색을 찾고 사이즈 필드 값에서 260을 찾고 마지막으로 로그 메시지에서 운동화라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요청사항을 KQL로 변환해서 검색하면 KQL에서 지정한 조건절에 맞는 로고가 검색되어 노출됩니다. 이때 조건절에 해당하는 부분은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적용되어서 로고를 조회하는 데에 부가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검색 키워드에 콜론이나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단순한 키워드가 아닌 구문으로 취급해서 쌍따옴표로 한번 감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쌍따옴표로 감싸주지 않으면 에러를 반환하며 검색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터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터바는 상단에 빨간 박스로 표시해 놓은 곳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 버튼을 눌러서 Add 필터를 통해 필터를 추가해도 되고 좌측 버튼을 클릭하고 Add 필터를 클릭해서 필터를 추가해도 됩니다. 우측 버튼과의 차이점은 좌측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필터 조건들이 저장되어 있어서 이전에 사용했던 필터를 재활용하고 싶을 때 좌측 버튼을 이용합니다. 필터바로 필터 조건을 추가해 놓으면 사용자가 필터 조건을 삭제하기 전까지 필터 조건이 적용되어 로고를 필터링해 줍니다. 필터바를 통해 필터 조건을 추가해 놓으면 아까처럼 긴 검색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적지 않아도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용한 필터 조건을 저장해 놓았다가 재활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로고를 삭제할 수 있는 로고 삭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고 삭제 정책은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즈에서 앞글자를 따서 ILM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인덱스 생명주기라는 뜻입니다. 인덱스 생명주기에 따라 일정 기간이 되면 인덱스의 상태에 변화가 생기거나 소멸하는 것이죠. 제가 로그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한 ELK 스택에서는 인덱스의 생명주기를 특이하게 온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핫 단계는 인덱스의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는 상태이고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웜 단계에서는 인덱스의 데이터가 추가될 수 없고 검색 속도가 더 느려지고 콜드 단계에서는 인덱스의 데이터가 추가될 수 없고 검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프로즌으로 가면 인덱스의 데이터가 추가될 수 없고 검색 역시 불가능한 백업 용도로만 쓰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색으로 표현된 딜리트로 가면 인덱스가 삭제됩니다. 인덱스 생명주기는 로고 관지 시스템의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가 생성될 때 핫에서 생성되어 얼마 후에 웜으로 보낼 것인지 또 얼마 후에 콜드로 보낼 것인지 프로즌을 건너뛰고 딜리트로 보내서 인덱스를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를 핫에서 딜리트로 바로 보내게 되면 로그 조회 성능이 가장 빠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그 조회 성능이 가장 빠른 상태라는 것은 인덱스가 검색 성능을 위해 서버의 리소스를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로그가 얼마나 수집되는지, 서버의 하드웨어 리소스에 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IRM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함께 쓰면 좋을 모니터링 프로그램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이용한 서버 모니터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는 둘 다 오픈소스 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라파나는 이러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함께 사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시각화를 분리함으로써 각 도구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라파나를 통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모니터링 데이터로 시각화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익스포터라는 지표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모듈 또는 에이전트가 존재합니다.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터는 프로메테우스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레비덴퓨 익스포터, 노드 익스포터, 엔진엑스 익스포터, 노드.js의 프롬 클라이언트 등 모니터링에 타겟이 되는 프로그램이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터를 지원한다면 간단한 설치로 모니터링 타겟의 매트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매트릭을 수집하면 그라파나는 프로메테우스에 저장된 데이터 소스를 대시보드에 시각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라파나는 특히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강력한 모니터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애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애저는 자체적으로 그라파나를 모니터링 도구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접 리소스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애저에서 수집한 리소스들의 매트릭 중에서 보고 싶은 매트릭을 그라파나에 고정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AWS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마존 매니지드 그라파나를 통해서 AWS에서 수집한 각 리소스들의 매트릭을 그라파나에 고정시켜 편리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를 더 정확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그 모니터링과 서버 모니터링의 연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버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성능이 저하되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가 없으면 원인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희가 적절한 서버 모니터링으로 네트워크 I/O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트워크 I/O가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했다면 서버 장애의 원인이 네트워크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버 모니터링을 통해서 네트워크 I/O의 급상승을 확인했다면 여러 IP에서 의도치 않은 장시간 세션을 유지하고 있거나 특정 IP에서 비정상적으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IP 트래픽 흐름을 확인해 보고 싶으실 겁니다. 이때 IP 트래픽 흐름에 대한 로그가 로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면 알 수 없거나 원치 않은 트래픽을 식별할 수도 있고, 리소스 최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IP와 포트로 흐름 로그를 분석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파악을 통해 리소스 최적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와 ELK 스택은 클라우드에서 더 편리하고 강력한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IP 트래픽 흐름 로그를 ELK와 연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IP 트래픽 흐름은 애저 NSG 흐름 로그 분석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 애저 NSG 흐름 로그 분석 기능과 애저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매트릭 분석 지표를 활용하면 간편하지만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버 장애를 다면적인 분석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AWS 역시 VPC 플로우 로그스라는 기능에서 네트워크 흐름에 대한 로그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매니지드 그라파나와 연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버와 로그 동시 분석을 통해 더 유연하고 정확히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로그를 한 곳에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로그 통합 관제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